나 혼자만 멀쩡하고 모두가 미친 세상이 있고 나만 미쳤고 모두가 멀쩡한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세상은 다른 세상일까요? 같은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작품은 미친 세상 속 홀로 깨어있는 자의 기록, 광인일기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한 명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루신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루신의 대표적인 아큐정전은 대부분 제목이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인일기는 아큐정전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고 내용도 흥미로운 루신의 또 다른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자방 서술자인 나는 중학교 때 좋은 친구로 지냈던 형제 2명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병에 걸린 것은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병이 다 나아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형은 동생이 병에 걸렸을 때 쓴 일기 2권을 건네주고 내용을 훑어본 나는 동생이 피해망상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부터는 동생, 즉 광인이 쓴 13편의 일기가 액자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광인은 30여 년 만에 달빛을 보고는 자신이 그동안 혼미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호저우 선생님의 낡은 장부를 걷어찼던 일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갖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죠. 가족들은 이런 광인을 서재에 가둬버리고 그는 방에서 홀로 지내며 며칠 전 랑즈촌의 소작인이 마을 사람의 심장과 간을 튀겨먹었다고 말한 일, 마을의 여인이 아들에게 몇 번이고 깨물어버리겠다고 말한 일, 그리고 형이 논설 쓰는 법을 알려줄 때 남을 비난해야만 칭찬해주던 일을 떠올립니다. 광인은 그들이 모두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짓고는 역사책을 살펴보는데 인이도덕이라는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글자가 빽빽하게 적힌 걸 발견하고는 자신도 곧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 광인은 찐 생선을 먹다가 이것이 사람 고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 토해버립니다. 형이 데려온 의사는 광인을 진찰하고 나서며 형에게 싹 먹어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이를 본 광인은 나 자신이 잡아먹혀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자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옛날 일들을 떠올리며 형이 사람을 잡아먹는 자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는 형부터 타일러 양심을 일깨우고 식인을 멈추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광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옳지 않고 창피한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과 형을 설득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다시 방에 갇힙니다. 태양도 뜨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는 곳에서 광인은 여기서 죽은 누이 동생은 형에게 잡아먹힌 것이라고 슬퍼하다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이 동생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구하라 라는 외침을 마지막으로 광인의 얘기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정말 기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루신이 왜 이런 내용의 소설을 썼는지는 그의 일생과 당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신은 1881년 상하이 근처의 샤오싱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저우스런이었고 루신이라는 이름은 광인일기를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한 필명이었죠. 1902년에 일본으로 구피 유학을 떠난 루신은 1904년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신이 여기서 겪은 2가지 사건은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루신이 다른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일입니다. 루신의 담당 교수였던 후시노 교수는 외국인 학생이었던 루신이 어려운 의학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은 이 모습을 좋게 보지 않고 루신을 시기하다가 루신이 일본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해부학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자 후지노 교수가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었다고 의심합니다. 의혹은 금방 풀렸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던 루신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겪는 핍박,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너무나도 약한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등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환등기는 사물이나 필름을 크게 확대하여 비출 때 사용하는 물건인데요. 미생물학 수업 시간에 이 환등기가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강의가 빨리 끝나면 교수는 이 환등기를 이용해 여러 필름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루시는 환등기를 통해 중국인이 러시아에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에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루시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처형되는 사람 주위를 둘러싼 중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중국인이 일본군에 의해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구경꾼들은 비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지몽매한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루시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의학보다는 병든 정신을 각성시키는 문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06년에 의학교를 자퇴한 루시는 잡지를 창간하거나 외국 소설 번역서를 출판하려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1909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뒤인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국 최초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이 혁명의 시대에 루시는 옛날 글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옛 친구 춘신통의 제안을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광인일기입니다. 광인일기에는 낡고 병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루시의 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광인일기는 중국 최초의 현대 백화소설입니다. 여기서 백화는 구월을 뜻합니다. 이전까지의 중국에서는 지식인들이라면 글에 반드시 문어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루시는 이에 맞서 구어로 소설을 쓴 것이죠. 그래서 광인일기는 중국의 문학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시 이 소설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소설을 다시 살펴보면 광인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기의 첫머리에서 광인이 30년 넘게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은 그가 각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유교적 공건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주변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가둬버린 것이죠. 광인이 20년 전 걷어찼다는 장부의 주인 꾸조우 선생의 이름은 옛 고자와 옛 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는 보통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니 광인은 온갖 낡은 것들로 가득 찬 봉건 중국 사회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인물임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역사책에 인이도덕이라는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글자가 가득 적힌 것을 발견하는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이도덕은 중국의 봉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해오던 가치입니다. 광인은 인간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이 예교가 오히려 인간을 해치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생선을 먹다가 구역질을 한 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역겨움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형에게 식인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다가 오히려 다시 방에 갇혀버리고 마는데요. 이 대목은 형이라는 인물을 통해 먼저 가부장제의 억압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광인이 자신도 언젠가 여동생을 먹었던 것은 아닐지 의심하는 모습에서 그 역시도 이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광인은 자신이 4000년간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말하며 진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라고 소리치고는 아이들을 구하라 라는 문장으로 일기를 마칩니다. 진정한 사람이란 사람 고기를 먹은 적 없는 사람, 즉 봉건 예교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아이들을 구하라라는 외침은 그런 순수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액자한 이야기에 해당하는 광인의 일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액자밭 이야기가 이 일기 뒤에 이어집니다. 이 속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계몽을 울부짖던 광인이 나중에는 병이 다 나아서 이를 구하러 다닌다는 모습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남들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 광인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세상과 타협해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혼자 방에 갇혀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우선 밖으로 나간 걸까요? 광인을 다룬 소설은 3편이 더 있는데요. 고골의 광인일기, 톨스토이의 광인의 수기, 모파상의 오를라도 함께 참고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광인의 행동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